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갈등 조정 심리와 사회복지 실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주 이렇게 왔습니다. 다음 주 한 주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특강을 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내주시면 그걸 기말로 해서 하고 제가 나눠드린 내용들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등 조정에 관련된 교육도 하시고 지역에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상호 이해 부분에 대해서 8장 상호 이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조금 미진한 부분들을 오늘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이번에서는 좀 실질적인 대화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강요적 대화와 상호 이해에 있어서 강요적 대화, 상호 이해 기본 요소, 그다음에 우리가 대화에 있어서 어떤 비언어적 대화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상호 이해의 어떤 부분들을 상호 이해를 시킬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법이 있지만은 그 상호 이해의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상호 이해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떤 도구를 통해서 주로 이제 사회활동에서는 요 도구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누는 좀 경향이 좀 있는데요. 요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론 보면은 어, 그, 자, 음. 자, 보시는 것처럼 조정인은 주로 그 인신공격에 대한 대처 방법이나 또 위기 상황에서 동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반응하는 것은 갈등 당사자에게 중요한 학습의 기회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 그 굉장히 인신공격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에 조정인이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적극적 경청을 통해서 또 비폭력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하고 갈등의 당사자들하고 어떤 대화하는데 모델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 아무리 그 갈등 당사자들이 폭력적으로 대화를 하더라도 조정인이 비폭력적으로 수용하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대화법들이 조금 더 필요한 거죠. 자, 대화법을 보시면 그 대화법은 보시면요, 예. 그 조정에서 대화법은 해결 도구다.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사회 현장에서는 주로 그 해결의 이러한 대화법을 중심으로 가르쳐요. 어떤 왜 필요한지 아까 규범적인 신념이나 그다음에 감정의 부분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그냥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로 다루는데 이제 조금 더 그 지금까지 다룬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다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조정에서 대화법은 해결 도구다. 당사자가 하는 말에 메시지와 정보를 추출해서 상대방이 올바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조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이야기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조정인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느낌이나 그 다음에 욕구라든지 바램을 잘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또 당사자들이 감정이 격해져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언어를 쓰거든요. 그랬을 경우도 그 사람의 어떤 느낌인지 그 다음에 어떤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바램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거친 어투에서 가시를 빼고 느낌과 욕구와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을 빼가지고 전달해주는 그것이 중재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대화 기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적극적 경청하고 재연이다. 또는 이제 구조화. 이런데 요 세 가지가 갈등 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초창기 때는 조정자가 그 갈등의 대상자들이 이야기하면 잘 듣고 듣는 내용을 상대에게 그 이야기한 사람한테 되돌려주는 적극적 경청을 많이 썼고요. 요즘에 제가 쓰고 있는 회복적인 대화법 같은 경우에는 재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 갈등의 당사자가 들은 내용을 되돌려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종자가 들은 내용을 되돌려 주다가 나중에는 갈등의 당사자들이 들은 내용을 되돌려 주는 것이 갈등 재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기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스펀지처럼 이야기해가지고 쑥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이야기가 다시금 자기 귀에 들어올 때에 아,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좀 신기하죠. 그래서 반드시 갈등의 대상자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다시금 그의 귀로 들어가도록 해주는데 그것이 조종자가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그것이 되돌려주는 방식이 있다. 이것을 적절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적극적 경청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극적 경청은 발신자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사실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을 자신의 언어로 반복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담자 중심의 대화에서는 먼저 몸을 상대방으로 향하고 시선을 마주친 상태에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예 등으로 응답하면서 잘 듣고 있음을 표현해 준다. 그리고 들은 내용을 요약, 재구성, 재준술하고 끝으로 감정적 의미를 말로 표현한다. 적극적 경청을 위한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적극적 경청은 들은 내용을 요약해 준다든지 또는 재진술을 해준다든지 내지는 재구성해 준다든지 해가지고 이야기한 사람한테 되돌려주는 것까지 경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적극적 경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데요. 자, 내용을 보면은 편견을 버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나. 그 뭐 이것은 당연히 상담자로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갈등을 들어보면 정말 잘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응보적인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봐서는 뭐 정신과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편견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에도 우리가 중립적으로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누가 잘못된 것은 관계없이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가 굉장히 갈등 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편견을 버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세, 자신의 이해가 틀릴 수 있다는 인식, 자신의 기질로 인해 오해할 수 있다는 인식, 상대방에 대한 편견 또는 선입견에 의해 오해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정당화하려는 욕구,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야 한다는 인식, 가설을 검증하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해한 것을 말로 표현한 것과 그것이 상대방의 말 또는 메시지와 일치하는지 상대방에게 되묻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조정자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되돌려준다는 것은 물론 잘못 되돌려 줄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A로 있는데 조정자가 B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되돌려주고 그것이 맞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경우는 그러면 어떤 것인지 물어보고 다시 듣고 또 되돌려주는 이런 것들이 실은 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문제 해결의 키워드 2개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 조종자의 적극적 경청과 그 다음에 당사자들이 서로 들은 내용을 되돌려 주는 거, 이 2가지 것으로 핵심적인 기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그다음에 이제 이에 덧붙여서 조정인은 당사자의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유사언어적 표현을 자신의 언어로 반복, 요약, 부연하는 방법으로 상세히 재구성하고 성찰한다. 재구성과 성찰은 일종의 해석학적 대화 방법이다. 재진술에서는 상대방이 말한 내용에 추측을 덧붙일 수 있고 그 의미와 배경에 대한 언급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새로운 통찰을 하게 되고 대화는 계속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말한 내용에 대한 추측이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상대방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들은 내용을 되돌려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들은 내용을 되돌려주는 방법도 있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사람의 감정이나 욕구를 추론해 가지고 되돌려주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내지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양가 감정 처음에는 좋다고 했다가 나중에 싫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양쪽을 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양가 감정을 되돌려주는 방법도 있고
상대방이 A라고 1이라고 했는데 3이라고 크게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상대방이 약간 조금 더 어떤 자제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고 3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2 정도 이야기해가지고 상대방이 주체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동기강화적 상담 같은 데에서 다루고 있는데 차후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적극적인 경청만 우리가 연습을 해도 우리가 이 적극적 경청이라는 게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조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중립적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하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재현입니다. 이것이 이제 회복적 서클에서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꼭 그 재현이라는 것은 경청의 한 변형인 이른바 재현. 예, 재현인데 이 재현은 당사자 쌍방이 이해한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조정에서는 조정인이 당사자의 나 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한 번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정인은 먼저 참가자 모두에게 양해를 구하고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한 말을 그대로 재현한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그 표현이 맞는지 묻는다. 맞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충, 수정 또는 새로 표현한다. 맞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말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다시 반복하여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정에서는 적극적 그 조정의 당사자가 아니 그 갈등 조정자가 적극적 경청을 통해서 들은 내용을 되돌려 주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회복적 서클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화 본 서클 같은데 하기 전에 이렇게 그 재현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대화를 순서에 따라서 오늘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실 때는 누가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지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들은 사람은 들은 내용을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에 우리 대화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화가 되기 위해서 혹시 제안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다음에 다 동의를 하면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이야기한 내용을 재현을 하라고 그러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조정자가 저희가 약속한 것은 들은 내용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다른 의견은 선생님의 차례가 됐을 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충분하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적 서클에서 우리가 사전 대화, 본 대화, 사후 대화를 나누는데요. 사전 대화에서는 조정자가 당사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서 되돌려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질문하고 듣고 되돌려주고 질문하고 듣고 되돌려주고 나중에는 요약해주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동기강화 상담에서는 OARS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기강화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오픈 퀘스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개방적 질문을 던져줘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또 무엇을 더 들었습니까? 무엇이 힘듭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A라는 것은 그 사람의 좀 칭찬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말을 참고 계셨네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어떤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끝까지 상담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셨네요. 하면서 칭찬에 해당되는 그런 행동과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OAR은 그 반영적 경청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극적 경청을 계속해서 해주고 마지막에 S는 요약해주는 거죠. 이것이 똑같이 반영적 경청 우리 그 조정에서도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OARS가 굉장히 우리가 그 조정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사전 대화에서는 그 조종자가 적극적 경청을 해줘요. 들은 내용을 되돌려주고 요약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 깊이의 차이는 있어요. 깊이 있게 그 반영할 것인가 아닐까 하는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딱 모였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들은 내용을 전달해 주도록 하는데 약간 조금 힘들고 어렵고 좀 거센 말이 있을 때는 중간에 갈등의 그 조종자가 미리 한번 적극적 경청을 통해서 해주고 또 그것을 또 상대방이 되돌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잘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현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시 되돌려준다. 예, 다시 되돌려준다. 도플갱어 있잖아요. 도플갱어. 이 말이거든요. 도플갱어.
나하고 똑같은 어떤 이런 사람들이 드러난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 핵심적인 키워드, 조정에서 핵심 키워드 두 가지 이야기한다면 적극적인 조정자가 적극적 경청을 통해서 되돌려주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당사자들이 들은 내용을 되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칙이라는 거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핵심적인 기제와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이제 구조화인데요. 자, 구조화라는 것은 구조화 또는 조정인이 임무인데요. 조정인은 당사자의 정보를 정리하고 재현하고 문제와 갈등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분리해서 차례대로 처리하도록 한다. 이때 의미 해석은 하지 않는다. 구조화라는 것은 갈등의 대상자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딱 요약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조정원에서는 당사자들이 이제 그래서 조정하는 사람들이 혼자 가지 않고 보조자가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쪽 사람이 이야기한 거, 이쪽 사람이 이야기한 것들을 옆에서 잘 적어가지고 그걸 축약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번석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첫 번째 그때 그 일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누가 뭘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쭉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보조자가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보조자를 통해 듣겠습니다. 내지는 저 같은 경우는 쭉 듣고 그 내용들을 심플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주거든요. 가닥이 쳐져요, 이렇게. 그래서 잘 요약해주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구조화라는 것은 이 조정에서는 그러니까 조정의 절차가 구조화돼 있어요. 이렇게 절차가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전의 모임에서는 어떤 갈등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ACT 갈등의 상징 행위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기대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조정의 절차를 설명하고 여기에 누가 와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그다음에 딱 이렇게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의 원해 가지고 딱 오는 경우에는요. 또 그거 가지고 그거 안에서도 구조화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대하고 절차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 그때 그 일과 관련해서 지금 마음이 어떤지 누가 뭘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 일이 있었을 때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 뭘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 앞으로 원하는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기대, 어떤 결과가 내가 원하는 기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나 또 제안하고 싶은 거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것으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조정자는 어떤 내용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아니고 절차를 컨트롤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구조화 시켜가지고 구조화대로 가는 거죠. 이것이 약간 조금 일반 상담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예요. 예. 구조화 시켜가지고 딱 가야 돼. 그래서 이 말은 이 구조화 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여름에 이제 그 저기가 오잖아요. 막그 장마비가 내리면 미리 장마하기 전에 하수로나 하수구 같은 걸 잘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오면은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배수로를 잘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갈등 조정에 있어서의 그 절차가 이 배수로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감정이라든지 어려움이 배수로에서 촥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잘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갈등 조정자다. 그래서 이 구조화를 잘하는 것이 우리가 그 매뉴얼에 따라서 구조화를 잘하는 것이 조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경청과 질문. 아까 앞에서 이제 예, 잘 경청하고 질문하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어, 이게 그 우리가 적극적인 경청만 하다 보면요 대화에 좀 소극적이에요. 예, 듣기만 하니까. 근데 자기 이야기만 많이 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상대방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도 하면서 경청을 해야 돼요. 조정자는 질문하고 듣고 해야 되는데 보통 그 갈등 동기강화 상담에서는요 한 번 질문하고 세 번 정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질문을 너무 많이 해도 이게 굉장히 어떤 그 통제당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질문 너무 많이 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 번 정도 하고 되돌려주는 거 한 세 번 정도 하고 이렇게 이제 동기강화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잘 듣고 질문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대화를 적극적 경청이 중요함에도 정보 획득을 위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된다. 듣는 것만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상대방에게 들려지도록 하는 정보를 캐줘야 돼요. 아까 그래서 상대방이 서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앞 시간에 다뤘던 어떤 상대 이해 영역 있잖아요. 이 영역에 대해서 질문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질문하지 않고 경청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갈등은 질문 없이는 규명되지 않아도 해소되지 않는다. 질문은 조정인 당사자 모두가 할 수 있다. 질문은 조정인이 당사자를 이해하기 위한 유일한 열쇠이고, 하지만 질문들 중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이를테면 당사자가 격분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편협해지고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는 질문은 모두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질문에서 주의할 점은 질문의 구조 또는 뭐 개방형 질문이니 또는 폐쇄의 질문보다는 질문 내용과 태도 그리고 질문에 담겨 있는 의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컨텐츠보다도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가 의사소통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담고 있는 어떤 그 관계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어떤 어떤 뭐랄까 조금 거부적인 태도라든지 목소리가 아주 깔아뭉개는 목소리라든지 내용은 굉장히 민주적인데 그 태도 자체가 굉장히 비민주적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상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개방형 질문 던져줘야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갈등 조정에 있어서의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한 어떤 것보다는 그 사람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서 상담 같은 경우는 1대1이기 때문에 상담자가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해도 받아주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갈등에서는 상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질문이 도리어 상대에게 거센 반박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그다음에 질문의 유형은 우리가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되는가? 예, 우리가 이제 질문 영역에서는 회복적 서클에서는 질문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괄해서 보면은 무엇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했는지 이거에 대한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지금 그러니까 초창기 사전 질문 때 회복적 서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갈등의 대상자들이 이야기를 하면 모호한 경우도 있어요. 그때 누가 어디에서 했고 언제 그랬고 어떻게 했고 왜 그랬는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보와 관련된 질문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질문하면서 조금 더 그 미지한 부분들은 육하 원칙을 통해서 더 세세하게 해줘야 된다. 이해 질문, 나에게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감정이 격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굉장히 화가 나 있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뭔가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걸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걸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그걸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조정자한테는 많이 입에 좀 보태줘야 돼요. 제가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걸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그걸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정자는 질달이 돼야 된다. 질문의 달인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질문을 통해서 딱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훌륭한 어떤 그 조종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확인 질문. 내가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요약해서 우리가 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경청을 이렇게 잘하고 그걸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고 나서 내가 그걸 잘 이해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당신은 이걸 통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화가 났고 그때 진짜 원하는 것은 당신은 이해받고 싶은 것이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제가 그것을 잘 이해했습니까? 당신이 한 이야기를 잘 이해했습니까? 하고 물어봐 주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사자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도 A가 B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B에게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 물어봐요. 이야기를 딱 B가 이야기해요. 그러면 A한테 우리가 당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한 것 같습니까? 당신의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이 된 것 같습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한 내용, 당신의 이야기가 제대로 이해된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확인 질문. 그것이 당신이 원하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되돌려 주는 거 물어보는 거죠. 제한 질문. 당신은 뭐뭐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신문 질문. 당신은 그것을 말했습니까? 이런 것도. 수사적 질문. 답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을 위한 질문. 뭐 우리 모두 갈등을 속히 해결하지 않으려 하는 겁니까?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다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다른 가능성. 이 질문도 어느 때 쓰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억제 질문. 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처리해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 너무 많아진다고 그러면 이제 또 한다고 그러면 다른 것을 해야 돼. 그러면 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이 말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없으면 조금 참아달란 말이겠죠. 우리가 지금 그걸 꼭 처리해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 B라는 걸 이야기해.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것을 꼭 처리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다음에 그 기회를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극직물. 정말 신중히 생각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기분 나빠가고 팍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신학이 지나서 그걸 정말로 신중히 생각하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모욕적 질문. 당신이 한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아닙니까? 회의적 질문. 그것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A가 어떤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야, 그걸 통해서 선생님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정중한 질문. 당신은 무엇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떤 회의 안건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사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의 어떤 청소 화해 놀이터를 위해서는 당신은 무엇으로 청소년 화해 놀이터를 위해서 도울 수 있을까요? 당신은 무엇으로 청소년 화해 놀이터를 당신은 무엇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선생, 훌륭한 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잘 던져준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질문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파워포인트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이제 대화 기법이 제가 봐서는 일반적인 대화 기법에서는요. 조정에서는 주로 이거 가르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것도 잘 안 가르친 경우가 있어요. 예, 일단 그런 부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요 정도 한 1교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교시 때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적극적 경청, 그 재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조화 이 세 가지 것이 핵심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제 어떤 적극적 경청과 질문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갈등 조정에 있어서는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